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의 시작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 각각의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있는가 하면 피부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얼굴 피부에 있는 결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들도 있듯이 저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1단원에서 화장품을 유형별로 살펴보셨었죠.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이런 제품류로 유형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그것과는 별개로 따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 그 목적별로 나눈 거니까 저희 1단원에서 살펴보셨던 유형별로 나눴던 부분과는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기는 중요해요 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더 유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화장품을 이럴 때 사용하지 라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글로 풀어서 그 글을 보면서 읽는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화장품의 목적을 설명하더라도 이거를 글로 풀어서 쓴 내용을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 목적을 이렇게 글로 풀어서 쓰면 이런 식이 되는구나 하고 좀 익숙해지도록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꼭 외워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화장품 종류는 세정용 화장품입니다. 저희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나 땀, 그리고 밖에서 쌓일 수 있는 먼지, 각질,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화장품 종류죠. 그래서 이 세정을 통해서 피부에 청결감 그리고 상쾌감을 부여하고요. 또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화장품이에요. 이런 세정용 화장품의 종류로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클렌징 티슈, 그리고 화장 비누나 폼 클렌징, 페이셜 스크럽, 샴푸, 린스, 컨디셔너, 보디워시,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손 세정제예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이 손 세정제를 어떤 분들은 손 소독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손 세정제는 저희 비누처럼 물비누처럼 그런 손 세정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입니다. 화장품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와 구분해서 이 손 세정제 꼭 외워주시고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클렌징 티슈 이러한 것들은 저희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됐었죠. 그리고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이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 제품류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예시를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이거는 세정용 화장품 그냥 효과별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유형별로 묶어놓은 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더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건 1단원에 나와 있던 유형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우리가 이 화장품을 피부에 사용했을 때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 아니에요. 기초 화장품입니다. 이 기초 화장품으로 분류된 예시를 보면 화장수, 로션, 세럼, 크림류, 팩 등이 있는데요. 이 화장품 저희 왜 쓰죠? 피부의 거칠음을 방지하고 살결을 가다듬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매끄러우며 윤택한 피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 팩을 사용하죠. 그리고 피부의 청정 및 보호,
또 수분이나 영양 공급, 유연작용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수렴 효과와 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의 화장을 지워주기 위해서도 이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다음 종류를 보면요. 다음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설명들은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비비크림, 컨실러, 파우더류 등이 이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나 질감을 균일하게 정돈해주고, 그리고 피부의 번들거림을 잡아주고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컨실러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또 피부의 거칠음을 방지하고 피부 색을 조절해서 밝게 하거나 또는 광택, 탄력, 투명감을 주기 위해서 이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장의 지속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죠. 그러면 이 색조 화장품 가운데 또 다른 종류, 색조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이 제품류에는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볼터치, 그리고 입술에 사용하는 립스틱이나 립 틴트가 색조 메이크업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색채를 통해서 우리 얼굴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분장용 효과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하시면서 아주 다른 많은 강사분들도 아주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죠. 바로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크게 미백에는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되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이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종류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고요. 또 주름 개선 화장품도 있었어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것. 태닝 같은 거겠죠. 피부를 곱게 태워줄 때 사용하는 자외선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발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어요. 모발의 색상을 탈색시키는 화장품이었는데요. 이때 모발 기능성 화장품에는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헤어 컬러 스프레이나 헤어 틴트 같은 것들은 여기 모발 기능성 화장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은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있었죠. 이때에도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됐는데요. 왁싱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당,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어 보이게 하는 제품, 흑채와 같은 제품은 이 기능성 화장품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음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키는 제품. 단 이때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나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일 화장품인데요. 네일 화장품, 우리 어떨 때 사용하죠? 제가 1단원에서도 그랬듯이 네일샵 생각하시라고 했죠. 네일샵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장품들이 네일 화장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코트, 네일 에나멜, 탑 코트, 네일 보강제, 네일 크림, 그리고 네일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리무버 역시 네일 화장품에 해당이 됐었죠. 이 경우에는 손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손톱의 색감과 광택을 주기 위해서,
수분과 유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큐티클층과 손발톱 주변의 피부 유연 작용을 위해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또 손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 손톱의 화장을 지우는, 네일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리무버 역시 이 네일 화장품의 효과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은 모발 화장품입니다. 총 7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먼저 모발 화장품 중에 세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모발과 두피의 피지, 땀, 각질 등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두피, 모발에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정용 모발 화장품, 샴푸와 린스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또 정발제도 있었습니다. 모발을 물리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스타일링과 형태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했는데요. 헤어 오일이나 포마드, 헤어 크림 로션, 헤어 스프레이, 헤어 젤, 무스, 왁스 같은 것들이 이 정발제에 해당이 됐고요. 두발의 유분, 광택, 유연성 등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이죠. 또 모발 화장품에는 헤어 트리트먼트제도 있었습니다. 이 모발의 손상을 방지하고 이미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헤어 컨디셔너가 이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은 양모제입니다. 30에서 70%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살균과 청량, 쾌적함 등을 부여하고요. 우리에게 주고요. 또 비듬, 가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었죠. 또 다른 종류는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입니다. 모발의 케라틴 속의 시스틴 결합을 환원제로 부분적으로 절단한 다음 산화제로 재결합을 해주면서 즉 이 경우에는 모발에 웨이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이었어요. 그리고 두발을 일정한 형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이 이 퍼머넌트 웨이브 용제죠. 다음은 연모제입니다. 연모제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인 연모제도 있고 반영구 연모제도 있고 영구 연모제, 헤어 블리치 같은 것들이 이 연모제에 해당이 됐어요. 이 경우에는 헤어 컬러 스프레이나 헤어 틴트 외에도 우리가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화장품들이 연모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제모제도 있었어요. 제모제는 손, 발이나 겨드랑이, 다리 등 이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요. 물리적 제모제라고 한다면 제모 왁스, 젤, 테이프 같은 것들이 물리적 제모제에 해당이 되고요. 화학적 제모제는 제모 크림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저와 함께 화장품의 효과별로 내용을 나눠봤었는데요. 유형별 제품류와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단지 효과별로 화장품들을 묶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글로 풀어서 한번 보시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88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아주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달달 외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이렇게 글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이 가이드라인 88페이지부터 되는 효과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신다면 대충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내가 이거를 꼭 외워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보시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